2021년 3월 16일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911에 신고가 걸려옵니다. Address emergency. Yeah, cold spa. In your library right now, so can help me come. Okay. Repeat the address. 1916 Piedmont Road. You need police, fire, or an ambulance. Need a police, It's a robbery there. Yeah, Okay. Is this a house, apartment, or business? cold spa. They have a gun, but it's like 한 백인 남성이요. 마사지 샵에 들어와서 총을 여러 명에게 쏘고 도망갔다라는 신고인데요. 무려 8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용의자가 체포됐어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들인 총기 소지, 인종차별, 또 성차별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시기가요. 팬데믹 때문에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때였어요. 또 초반에 경찰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범행 동기를 딱 발표하는데 범인의 성 중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 중독이라는 건 용의자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일 뿐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지나치게 이 살인마가 한 말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 논란이 되면서 또 이 피해자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커뮤니티에서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그럼 이번 사건의 동기가 왜 인종차별, 증오 범죄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경찰은 왜 성중독이라고 발표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체포된 총기범은요, 22세의 로버트 애런 롱이라는 남자입니다. 로버트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 출동했을 때 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고요. 로버트의 과거를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요. 1999년 4월생이고요. 조지아주 우드스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우드스탁 지역이 조지아주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하기로 알려진 지역이라고 해요. 로버트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모태신앙.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매주 수요일 또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또 교회 SNS 같은 데 보면 로버트 얼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가 다녔던 교회가 사우던 바프티스트, 번역하자면 남부 침례 교회인데요. 이곳의 교리를 들여다보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보수적이었다고 해요. 간통, 동성애, 일부 다처제 요런 것들 다 사회의 죄악으로 여긴다. 또 교회 안에서도 정통 보수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 야동을 본다든지 자위행위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좀 성적인 그 야릇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리를 어기는 거다. 로버트의 가족은 요런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로버트의 성격을 보면 어릴 때는 좀 조용했대요. 소극적이고 평범한 아이였는데 일상은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또 고등학생 되면서 이 또래의 불량한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어울린 적도 없었고 취미로 사냥만 좀 즐기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로버트를 봤을 때 좀 질이 나쁘다,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러다 2017년도에 18살 때예요. 로버트가 노스 조지아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자퇴를 해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뭐 그렇다고 일을 하냐? 그것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직업도 없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됐는데 로버트한텐 첫 번째 연애였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앞으로 저 찾지 마세요. 집을 나와버렸어요. 여자친구랑 살겠다고. 부모님은 아들이 뭐 연락도 안 되고 걱정되고 하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수소문 해보니까 아이 뭐야 여자친구랑 너무 잘 살고 있어. 동거하고 있어. 또 성인이에요? 경찰은 저기 부모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 성인된 자식이 독립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로버트가 감금된 것도 아니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아들을 내보내주기로 해요. 그런데 사실 로버트는 다른 평범한 18살 청년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가슴 한구석에 엄청난 고민 덩어리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고민이 뭐였냐? 뭐냐면 야동 중독입니다.
이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순전히 로버트랑 로버트의 변호인 측 주장이에요. 로버트가 하루라도 음란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 컴퓨터, 이런 모니터가 있는 곳 앞에서는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워요. 뿐만 아니에요. 성매매까지 해요. 그것도 자주. 이 돈이 생길 때마다 스트립쇼 보러 가고 마사지 방에 가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동거하면서도 이러니까 나중에는 여자친구가 알게 되거든요.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남자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갈 곳 없는 로버트는 부모님 집은 싫다, 안 들어가고 친구 집 소파에서 지내다가 쉐어하우스를 전전하는데요. 이제 돈도 없고 여친한테 차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일도 하기 싫고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괴로워하면서 지냅니다. 그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음란물 중독. 내 의지로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뭐 남녀 할 것 없이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럼 로버트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로버트가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보수적인 침례교회에서, 보수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음란물 보면 안 된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는 막상 모순적인 행동을 하니까 본인 스스로 힘들고 죄책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그러다가 로버트가 집에서 또 이제 야동을 보다가 내가 오늘 또 못 참고 봐버렸네. 옆에 룸메한테도 내가 오늘 또 죄를 저질렀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 혐오 또 무력감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로버트의 주장일 뿐이에요. 로버트는 좀 자제해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컴퓨터에 Child Safe 프로그램 설치해서 클릭하면 더 이상 이 사이트엔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스마트폰도 버리고 옛날 그 플립폰 있죠. 그걸로 바꾸거든요. 또 홉퀘스트라는 금육시설이 있어요. 기도원 같은 곳인데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명상하면서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생각 안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도에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나마 있던 직장에서 잘렸어요. 결국에는 21살 때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연을 끊었던 부모님인데 같이 지내게 되면서 또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패배자 마인드가 된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돈도 못 벌고 독립도 못하고 맨날 야동 따위만 보는 걸까? 그러면 성인이니까 음란물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보통 성인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불법 성매매까지 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부모님도 얼마 안 가서 아들이 촤일 저것만 보내? 그거 알게 됐는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건지 알아? 그러면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로버트는 다시 쉐어하우스로 들어왔는데 이 엄마 아빠에게 느낀 배신감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거기다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수치심을 들켰다 막 머리를 막 쥐어짜다가 또 야동 보고. 근데 이번에는 룸메한테 들켰어요. 룸메가 야, 너 뭐 봐? 너 야동 보는 거야? 이랬는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봐. 특히 이날 로버트가 내 치부를 룸메에게 들켰다. 역대급 자괴감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 성매매하는 마사지사를 다 죽여버리자. 그것도 최대한 많이. 이 사회의 암덩어리인 성매매 산업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면 나는 어쩌면 신에게 용서받을지 몰라. 미친 생각. 근데 갈 때 가더라도 그 마지막으로 성매매 한 번쯤은 괜찮잖아. 한 번만 더 가야지. 며칠 뒤인 2021년 3월 16일 오후 2시에 로버트가 총을 삽니다. 진짜 살인하려고. 홀리스프링스에 있는 한 총기상에서 9mm 권총이랑 탄환 한 상자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것도 당일에 바로 어떠한 증명이나 테스트 없이 아주 손쉽게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좀 긴장이 됐나 봐요. 위스키를 한 병 사서 벌컥벌컥 들이키고요. 심장은 쿵쾅쿵쾅 하는 상태에서 영스 에이시안 마사지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이 위스키 들고 쉬지 않고 마셨다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 피해 마사지 샵은요, 모두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신고 다 하고 손님들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진짜 마사지만 받으러 가는 가게라는 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피해자들이 불법 성매매 종사자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건 초반에도요, 애틀랜타 시장이 나서서 피해자들 2차 가해하면 안 됩니다. 마사지 샵들은 모두 합법적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반면에 범인 로버트는 자기가 이 피해 마사지 샵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 메뉴엔 없지만 불러달라고 해서 돈 주고 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살인마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현장, 영스 에이시안 마사지 가게에 가서는 이미 총 들고 가방에 총알이랑 다 담고서 종업원들이 살해할 계획이었는데 한번 해보고 죽자. 내가 다 죽이면 어차피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건데 이런 상상을 하고서 마지막 성매매를 했다고 해요. 범행은 관계가 다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딸깍 권총을 장전했어요. 문을 쓱 열었는데 그 앞에는 복도가 나오거든요. 문 열자마자 웬 남성이랑 마주칩니다. 폴 마이클스라는 백인 남성인데요. 이분은 마사지샵에 있는 기계들 정비해주던 기사님이었어요. 로버트는 탕! 폴 머리에 총을 발사했어요. 순식간에 마사지사 직원들, 손님들 다 깜짝 놀라서 소리치는데 이 마사지샵에는 복도가 쭉 있고 작은 방문들이 따닥따닥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방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손님들은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으니까 이거 뭐 문 열고 나갈 수도 없고 다들 그 방 안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로버트는 이 방인가? 끽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없네? 자, 다음 방인 3번 방 딸깍 천천히 열었는데 그 방에는요 44세의 중국계 직원인 다오팡이 있었습니다. 다오의 머리에도 탕! 그 다음 4번 방 이곳엔 사장인 샤오제 탄이 숨어 있었는데요. 탕!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제 마사지 샵은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쥐죽은 듯이 고요했고요. 다른 직원들은 막 입을 손으로 막 틀어막고 숨소리 내지 않으려고 막 벌벌벌 막 떨고 있었거든요. 로버트가 5번 방문을 끽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번 방, 거기도 빈 방이었어요. 근데 로버트가 없잖아?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침대 밑에서 33살 달레나 곤잘레스가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요.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달레나는 마사지 받으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현장은 난장판이 됐고 로버트 몰래 밖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옷장 같은 데 숨어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옆방에는 달레나 남편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함께 마사지 받으러 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남편은 살았어요. 이 총격으로 총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로버트는 이 정도면 됐지? 뭐 거의 다 죽인 것 같은데? 시간은 오후 5시쯤이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가요. 그제서야 살아남은 직원들이 9일 일에 아주 조용히 숨죽여가면서 신고했어요. 55분 뒤인 5시 55분에 로버트는 두 번째 장소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장이랑은 45km쯤 떨어진 골드 마사지 스파예요. 저기 검은색 현대 SUV 타고 온 건데요. 여기는 한인분들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문을 박 차고 들어가서 문 바로 앞에서 마주친 여성들 3명에게 무참히 총기를 난사합니다. 뭐 사장, 종업원, 손님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아시안 여성 다 죽여버린 거예요. 3명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던 싱글맘 51세의 그랜트, 마사지샵에서 음식 준비하고 샵 정리하는 직원이었던 74세 박씨, 또 쓰리잡을 뛸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던 69세의 김씨가 사망했습니다. 로버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로마 테라피 스파로 향했어요. 그냥 길 건너편에 저기도 스파 있네? 바로 달려가서 63세 한국계 이민자 유씨를 살해합니다. 지금 1시간 만에요. 마사지샵 3군데에서 8명이 살해했어요.
이땐 경찰도 로버트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인근에 있는 가게들, 마사지샵은 물론이고 다른 그냥 상점들도 손님들 내보내고 문 닫으세요. 경찰들이 안내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용의자가 로버트다라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로버트 부모님이 바로 제보했거든요. 이분들도 아들이 좀 이상하니까 차에 GPS를 몰래 이렇게 심어두고 로버트 휴대폰에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앱을 깔아뒀대요. 그래서 금방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건, 저거 내 아들 짓이구나 파악하고서 경찰에 빠르게 신고한 거예요. 당시 로버트는 플로리다 방면으로 거의 250km 넘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살해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할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빨리 체포해야 됐어요. 그렇게 두 번째 사건 벌어진 지 2시간 만에 8시쯤에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저 번호판 수상한데 조회하니까 로버트 거예요. 바로 뒤따라 붙었고 처음엔 로버트가 안 멈추고 계속 도주하다가 경찰차가 뒤에서 쿵 하고 박으니까 그제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체포되고 나선 뭐라고 하냐면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뭐 죽으려고 2시간 동안 달려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사건은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됐고요. 특히 한국계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 뉴스에서도 난리였어요. 그리고 14시간 만에 경찰이 기자회견을 딱 하는데 그 내용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됐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이었던 제이 베이커가 이런 발언을 해요. 범인은 그날 진저리가 난 상태였고 정말 나쁜 하루, 매드데이를 보내고 있었다. 매드데이는 일진이 안 좋은 하루? 아니, 일진이 안 좋은 건 저기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휴지가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 아니에요? 사람 8명을 죽인 범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맞나요? 이 기자회견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했고요. 그리고 로버트가 성중독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면서 아시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위 벌어지고. 이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로버트가 범행을 한 곳에서 한 게 아니죠. 마사지샵 3곳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여기 모두 아시안계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아니 범행하면서 45km를 넘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체로키 카운티랑 뭐 애틀랜타 시내에 다른 인종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도 많이 있어요. 수천 곳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왜 로버트는 굳이 아시안 스파만 찾아갔을까요? 물론 피해자 중에 남성도 있고 또 백인, 히스패닉계도 있긴 한데 처음 타겟은 여성이었어요. 그것도 나보다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아시안 여성들. 두 번째 이유는요. 로버트 주장이 내가 성중독 때문에 성적인 유혹을 제거하려고 간 거다. 사회 악을 척결시키려 했다. 이런 핑계를 댔는데요. 그동안 로버트가 쭉 생활하면서 성매매 업소랑 뭐 분쟁이 나서 아니면 불법 성매매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뭐 소환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중독 뭐 이런 건 혼자 하는 소리고 또 문화적으로 아시안 여성이 좀 순종적이다, 나약해 보인다 이런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게 바로 아시안 혐오죠. 또 다른 백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는요. 갱단을 끼고 있거나 입구에 가면 총으로 무장한 바운서들이 딱 지키고 있대요. 함부로 못 들어간대요. 로버트 같은 쫄보는 못 들어가는 거죠. 만만한 여성들만 있는 마사지 샵을 노린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게 진짜 그의 주장대로 성매매하는 여성을 해치려 했다고 쳐요. 피해자들 중에는 기계 고치러 온 수리공도 있었고 손님도 있고 음식하는 직원들, 청소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죽인 거예요? 이건 사회 악이고 뭐 나발이고 그냥 무분별한 사륙일 뿐이에요. 사건 이후에 애틀랜타 전역에서는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시위도 하고 달리기 캠페인, 증오범죄에 대한 토론도 열리고요. 밤에는 촛불 집회로 이어졌어요. 당시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근데 한국인들은 당해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번 참사를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도 안 되겠다.
3월 26일에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추모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또 이때 나왔던 이슈가 뭐였냐면 총기 소지하는 것도 문제다. 요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2021년 7월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은 2번에 나눠서 열렸습니다. 앞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샵 있죠? 거긴 체로키 카운티예요.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4건의 혐의로 재판을 먼저 받는데 검찰이 기소할 때 우려했던 대로 인종 편견의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성중독이다. 증오범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오범죄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로버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받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대신에 한국인 마사지 샵이 있던 곳은 풀턴 카운티입니다. 여기서 4명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될 때는 증오범죄가 지정됐어요. 검찰은 사형 구형.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결론이 안 났는데 지난달에 한번 심리가 있어서 로버트가 법정에 나왔는데요. 로버트 무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